반갑습니다.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중 5번 도면의 모델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델링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이 이번에 작업할 5번 도면이죠. 이 도면도 1번 파츠와 2번 파츠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어셈블이 됩니다. 자, 어셈블 되는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1번 파츠 이 부분은 프론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라이트죠. 자, 우리도 프론트로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보시고 이 부분은 지금 가이드가 없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가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은 여기를 보면은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죠. 자, 여기와 아래쪽에 두 개도 같이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리는 부분은 제가 스케치할 때 제일 마지막에 스케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아크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R9죠. 아크 툴 선택하시고 사이드 개수는 24개로 작업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자, 9mm만큼 와야죠. 그리고 엔터 치시고 클릭. 반만큼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끝에서 끝까지가 18mm죠. 그러면 줄자 툴 선택해서 이쪽으로 9mm, 자, 이쪽도 9mm. 이 부분은 치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24mm입니다. 바닥까지 52mm죠. 줄자 툴 선택해서 52mm, 그리고 여기서 24mm. 렉탱글 선택하시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릴 부분이 여기죠. 치수가 2 곱하기 R6입니다. 각각 6mm씩 그려주면 되겠죠. 아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원을 그립니다. 자, 중심점이 6mm씩이죠. 바닥에서 6mm, 왼쪽에서 6mm. 줄자 툴 선택하시고 이쪽으로 6mm, 그리고 바닥에서 6mm. 여기가 중심점이죠. 서클 선택하시고 자, 6mm니까 이거는 48개로 작업을 하죠. 자, 보통 2.5mm 보다 작은 거는 24개, 그보다 큰 거는 48개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6mm 그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심점 거리가 15mm죠. 다시 줄자 툴 선택하시고 여기서 15mm, 여기죠. 자, 원의 경우에는 앞에 작업했던 치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드래그 하다 보면은 스냅이 딱 잡힐 겁니다. 지금 잡혔죠? 6mm 지점 맞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끝에서 끝까지가 27mm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상 이것도 중복된 치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18mm도 마찬가지죠. 이게 R9기 때문에 당연히 18mm입니다. 일단 치수를 재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27mm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직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라인 툴 선택하시고 자, 클릭해서 Z축 방향축 고정하고 스냅을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클릭해서 X축 방향축 고정하고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탄젠트로 연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입니다. 자, 탄젠트라는 의미가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원의 중심에서 나오는 선과 만났을 때 안쪽의 각도가 정확하게 90도가 나오는 형태를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보통 여기 각도를 표시를 안 하죠. 여기도 각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있다면 그 각도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각도가 없죠. 그래서 이 원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탄젠트 라인을 쉽게 그려주는 플러그인이 있죠. 저도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그인이라는 게 트림블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죠. 이 플러그인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을 하면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지만은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 툴로 그 작업을 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본 툴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스케치업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플러그인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작업을 다 망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작업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잡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전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뭐 재작업 한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 툴로 작업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중간에 갖다 놓고 조금 확대를 하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직선으로 라인을 그릴 텐데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보다 약간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툴 클릭하시고 자, Z축 방향 고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X축 방향 고정하시고 그려줍니다. 자, 물론 사각형을 바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메이커 그룹. 자, 그룹으로 만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길 텐데 바닥에 그려져 있는 도형과 옮기지 말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얘를 스케일로 조절할 겁니다. 그때 또 설명드리죠.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점에 스냅을 주고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회전 툴을 이용해서 돌려줄 건데 자, 클릭을 하고요. 돌립니다. 확대를 해서 이 원의 세그먼트 끝부분에 정확하게 스냅을 줍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정확한 끝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는 겹치죠. 여기는 안 겹칩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로 얘를 줄여줄 겁니다. 자, 스케일 툴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일 툴을 실행했더니 꼭지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이게 그룹으로 만든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따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죠. 자, 제가 여기에 임의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회전 툴을 이용해서 살짝 돌리죠.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는 꼭지점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즉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스케일 툴을 실행하면은 자기 모양대로 생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었을 때 그룹과 컴포넌트는 바깥에 있는 원래 축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체가 또 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일 툴은 축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얘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축 기준으로 움직이고 얘는 그룹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실행. 자, 얘를 줄일 텐데 어디까지 줄이는가 하면요, 이 원의 중심점까지 줄여줍니다. 자, 드래그해서 정확하게 중심점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죠. 자, 최대한 확대를 했더니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스냅을 준 지점이죠. 자, 그런데 90도가 되는 지점은 이 지점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있는 원의 이 부분은 세그먼트의 중간점이 되죠. 자, 얘가 정상적인 원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점까지도 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제가 그룹을 풀게 되면은 안에 있는 원이 여기까지 와서 딱 붙을 겁니다. 그게 스케치업 원의 특성이죠. 여기까지도 6mm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익스플로드에서 그룹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그렇죠. 푸는 순간에 와서 딱 붙어버리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설명드리죠. 작업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그룹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그룹만 지워버리면 되겠죠.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브 툴이나 회전 툴 또는 스케일 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식에 입각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하기 전에 이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만 그룹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전체를 그냥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메이커 그룹 하시고요. 자, 그리고 라인을 그어줄 텐데 라인 툴 선택하시고 이 끝점에서 원의 중심점까지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인은 아래쪽 도형과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라인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서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미드 포인트를 찾습니다. 여기죠. 클릭하시고 다시 원을 그리는데 아래쪽 원의 중심점까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원은 위쪽과 만나고 그리고 이 중심점과 만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그린 원과 기존에 있던 원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자, 이 지점이 탄젠트 라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건먼트의 중간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6mm가 안 나올 겁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자, 클릭해서 찍어보면은 자, 5.99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얘가 6mm 원이라면은 둥그스름하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약간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새로운 가이드 포인트가 생겼죠. 자, 여기가 정확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냅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를 해서 지우개 툴 클릭하시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자, 얘도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을 그어주시면 되는데 자,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스냅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라인을 그어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확대를 해보면은 자, 원과 이 부분이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룹이니까 그룹을 풀게 되면은 첫 번째에 보신 것처럼 이 원이 여기 와서 딱 붙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죠. 그룹을 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익스플로더 딱 붙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나는 원이 이렇게 와서 붙는 게 싫다. 그냥 정확하게 6mm 끝점으로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그룹이니까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원은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다시 원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원을 그릴 때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을 해제를 하죠. 그룹을 풀어주시고 서클 선택하시고 원을 그리는데 자, 이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 V12 창 보십시오. 정확하게 6mm가 나오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의 각도가 정확하게 90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V12 창 한번 보십시오. 각도기 툴 선택하시고 자, 클릭해서 제가 보면은 정확하게 90도가 나오죠. 아래쪽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은 끝이 났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기 툴 클릭해서 얘는 그냥 다시 지우죠. 지워주시고 자, 플러그인은 익스텐션 메뉴에서 아크 익스텐션 자, 얘가 탄젠트 라인을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가 있죠. 위에는 탄젠트 라인, 밑에는 컨스트럭션 라인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미리 가이드선을 만들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거는 바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위에 거 클릭을 하시고요. 이 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은 삼각형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스냅을 주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방향이 바뀌죠. 자, 다시 컨트롤 키 누르면은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만들어졌죠. 자, 체크해보죠. 우리가 만들었던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주죠. 자, 얘는 작업을 하고 나면은 면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라인 툴로 라인을 한번 그어주면은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보신 플러그인은 스케치 유케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치 유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에 자, 지금 보신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플러그인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작업을 쉽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오류가 나서 동작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기본 툴로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본 툴로도 작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죠. 지우기 툴 선택하시고, 자,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지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필요가 없죠. 여기 라인이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푸시풀로 뽑아내는 지점이 아니죠.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하나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제 안에 뚫어내는 부분,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2 곱하기 6mm죠. 그러면 반지름 3mm. 중심점은 똑같죠. 서클 선택하시고, 자, 3mm, 엔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3mm 작업했으니까 치수가 기억되어 있겠죠. 가다 보면 스냅이 잡힐 겁니다. 잡히죠? 클릭. 자,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R4입니다. 위에도 R4, 아래도 R4인데, 중심점 거리는 간격은 16mm죠. 자, 아크 툴 선택하시고, 4mm죠. 그리고 반바퀴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16mm입니다. 줄자 툴 선택하시고, 16mm. 여기가 중심점이겠죠. 자, 이것도 치수가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스냅이 잡힐 겁니다. 잡히죠? 클릭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라인 툴로 연결합니다. 쭉 고정하시고 클릭. 자, 뚫리는 부분이니까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형은 만들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얘도 보면은 지금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 동형이죠. 그래서 반쪽만 작업하고 나머지 반은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폭이 15mm니까 7.5mm 뽑아내면 되겠죠. 살짝 돌려서 푸시풀 선택하시고, 지금 면이 한 개니까 그냥 작업하면 되겠죠. 7.5mm.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지금 처음 작업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도면에는 이런 모양이 없었죠.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일단 프론트로 보시고요. 다시. 그리고 얘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제가 도형을 그리더라도 서로 달라붙지 않겠죠. 웨이크 그룹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더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로 늘려줍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살짝 돌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도만큼 회전을 줄 겁니다. 화면을 라이트로 보겠습니다. 라이트. 자,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회전 툴로 돌려주면 되겠죠. 회전 툴 클릭하면은 지금 X축 방향이죠. 하지만 여기에 가지고 가면은 모양이 바뀌죠. 자, 그래서 축을 X축으로 고정하겠습니다. X축 고정은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되겠죠. 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잡고 끝점을 잡아서 6도만큼 돌려주면 되겠죠. 6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솔리드 툴에 있는 서브 트랙을 이용하면은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솔리드 툴이 우리 기본 툴이긴 하지만은 메이커 2017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도 일단 서브 트랙으로 먼저 작업을 해보죠. 자, 얘를 잡고 푸시풀로 뽑아냅니다. 쭉 뽑아주시고 뽑아낸 이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브 트랙 선택하시고 1번, 2번.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자,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 2017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능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리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터섹터 페이스. 자, 위드 모델이나 셀렉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교차면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그룹을 풀어줍니다. 익스플로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이 부분이 분리가 될 거예요. 다시 라이트로 보시고 마우스를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앞에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자,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딜리트.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작업했더니 이 부분이 막혀 있죠. 얘는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서버 트랙으로 작업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몇 가지 공정은 더 있었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죠. 자, 남은 작업은 이 부분을 밀어 넣어야 되겠죠. 자, 폭이 7mm니까 3.5mm 집어넣으면 됩니다. 바닥에서 26mm죠. 화면을 살짝 돌려서 줄자 툴 선택하시고 26mm. 자, 이 부분에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3.5mm만큼 밀어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죠. 필요 없는 가이드는 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자, 이제 얘를 한 개 더 복사를 하면 되겠죠. 지금 복사하는 거는 제가 미러 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툴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다시 라이트로 보시고 전체를 선택하시고 무브 툴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정확하게 한 개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뒤집어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플립으로. 자, 얘가 지금 Y축 그린 방향이죠. 그래서 그린 선택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무브 툴로 정확하게 여기에 선역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작업은 됐는데 문제는 중간에 필요 없는 면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솔리드 인스펙터로 그 부분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은 미리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합치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이 면을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이 면도 지웁니다. 자, 면이 없죠. 이 상태에서 다시 라이트를 보시고 무브 툴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면이 없으니까 당연히 면이 안 생기겠죠. 중간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솔리드 인스펙터 실행하면은 이상이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대로라면은 인터널 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제거를 했죠. 그래서 깨끗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확인해 봐야죠. 당연히 솔리드 잘 되어 있겠죠. 자, 1번 파트에서 이제 남은 작업은 비번호 각인만 하면 끝이죠. 자, 비번호를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05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플레이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가 그룹이니까 그룹을 먼저 풀어줘야죠. 익스플로더. 자, 그리고 컴포넌트도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붙었으니까 라인을 그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mm만큼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이 났죠.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죠.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1번 파트는 작업이 끝이 났고 2번 파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얘는 잠시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자, 2번 파츠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이 되니까 이 부분이 역시 프론트겠죠. 다시 프론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원의 크기가 지금 치수가 없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 어셈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치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R4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R4니까 우리는 1mm 작게 그려야 되겠다고 R3으로 그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전체 길이는 R4니까 8mm죠. 자, 그래서 우리는 7mm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3.5mm가 됩니다. 자, 서클 선택하시고 3.5mm.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바깥쪽에 있는 아크를 그려야죠. 자, 이 부분은 치수가 R9고 안쪽에도 아크가 한 개 더 있죠. 이 부분은 여기를 보시면은 챔버로 깎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릴 필요는 없겠죠. 자, R9니까 다시 서클로 R9만큼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물론 아크니까 아크로 그려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에 사각형을 그려야죠. 자, 길이는 12mm인데 폭은 이 부분이 R9니까 9mm씩 보면 되겠죠. 줄자 툴 선택하시고 9mm. 자, 아래쪽도 9mm. 그리고 길이가 12mm니까 12mm.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를 보면은 원통이죠. 그래서 지금 뽑아낼 필요는 없겠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가 없고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자, 두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15mm죠. 자, 이 부분은 이 원통이 15mm니까 원통 부분만 7.5mm씩 뽑아내고 가운데 이 부분은 치수가 B입니다. 얘는 여기에 어셈블이 돼야 되니까 7mm죠. 그러면은 6mm로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살짝 돌리겠습니다. 원통 부분은 7.5mm를 뽑아야 되겠죠. 자, 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푸시블 작업하실 때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합니다. 7.5mm. 자, 그리고 반대쪽은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7mm니까 6mm로 작업해서 3mm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3mm.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가운데에 필요 없는 면이 한 개 생긴다 그랬죠.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면을 푸시블로 뽑아냈기 때문에 가운데에 필요 없는 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 후에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솔리드 인스펙터를 실행해서 필요 없는 면이 있으면은 다 지웠죠. 픽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리드 인스펙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면을 직접 지워야 되겠죠. 자, 필요 없는 면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를 지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푸시풀 작업을 할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뽑아냈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필요 없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살짝 돌려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하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 하이드입니다. 자, 이 속에 보이는 게 다 필요 없는 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죠. 딜리트 키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면은 다 지운 걸로 되겠죠. 다시 언하이드 시키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죠. 메이커 그룹. 그리고 체크를 해보면은 필요 없는 면이 없죠.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면을 미리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 없는 면을 지우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그룹으로 잡고 체크를 해보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를 했더니 인터널 페이스가 98개가 있다고 뜹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자, 원이나 아크 부분의 각 세그먼트도 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픽스를 하죠. 픽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푸시풀로 뽑아낼 때 어디에 불필요한 면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부분은 이 부분을 챔버로 깎아내야 되겠죠. 물론 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시 없는 못대기는 C2라고 되어 있죠. 자, 2mm만큼 깎아내면 되겠죠. 이 부분은 라운드 코너를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라운드 코너로 작업하기 전에 이 부분 그룹을 풀어주죠. 물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익스플로드에서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코너 불러내죠. 자, 못되게 하는 작업은 오른쪽 끝에 있는 베벨이라고 말씀드렸죠. 클릭하시고요. 치수가 C2니까 옵셋에서 2mm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깎아낼 부분 클릭해야 되겠죠. 이 부분과 양쪽이죠. 반대쪽도 똑같이 깎아내야 되겠죠.
자,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자, 작업이 아주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라운드 코너가 없다. 그럴 때는 또 기본 툴로 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도 보여드리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기본 툴은 여기 있는 팔로미 툴을 쓸 텐데 이 크기가 작아서 팔로미 툴로 작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깎아낼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2mm니까 줄자 툴 클릭하시고 2mm, 자, 여기도 2mm. 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죠. 라인 툴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 경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로미 단면. 자, 이번에는 작업이 아주 잘 됐네요. 자, 그럼 반대쪽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mm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 라인을 그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로를 선택해야죠. 팔로미 단면. 작업이 잘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그 1번 도면이죠. 거기서 우리가 라운드 코너를 이용해서 필렛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100배 확대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작업이 잘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필렛 작업은 아크를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있었고 지금은 그냥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오메트리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는 모두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죠. 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솔리드도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원통을 만들어서 뽑아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치수가 여기 보시면은 지름이 5mm입니다. 그러면 2.5mm 원을 만들어서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룹은 다시 풀어주겠습니다. 풀어주시고, 자, 여기는 라인은 필요가 없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선택하시고, 아마 여기에 스냅이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줄자 툴로. 자, 여기를 잡고 올려주시고요. 자, 이것도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 서클 이용해서 2.5mm 2.5mm니까 사이드 개수를 24개를 해야 된다. 그죠? 24로 바꿔주시고, 자, 얘는 길이가 6mm 만큼 나와야 되죠. 푸시볼 선택하시고 6mm.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됐죠. 다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 이상 없습니다. 솔리드 잘 돼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파츠도 작업이 다 끝났죠. 자, 이런데 필요 없는 라인이 보이는데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보기에 거슬리면 지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지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직접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지우개 툴 선택하시고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라인도 다 지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숨겨뒀던 1번을 불러와서 어셈블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에디트 메뉴에서 언하이드 올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이 면을 한번 숨겼기 때문에 지금 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죠. 그냥 보기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도. 자, 프론트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0.5mm씩 되어 있어야 되겠죠. 줄자 툴 클릭하시고요. 0.5mm 맞죠? 여기도 0.5mm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트로 보면 이 부분이니까 레프트로 보죠. 이번에는 레프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역시 0.5mm씩 나와야 되겠죠. 0.5mm 맞죠? 여기도 0.5mm.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죠. 여기에 필요 없는 라인은 지울 게 많으니까 이거는 아우토셀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위에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푸시풀로 뽑아내죠. 자, 얘를 다시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그리고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을 한 개로 합치겠습니다. 아우트셋. 자, 그러면서 필요 없는 라인들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얘만 다시 지워주시면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죠. 자, 이번에 작업할 때는 이 숫자 부분에 제가 웰드 작업 안 했죠. 그냥 작업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번 도면의 모델링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